자, 지금 대선 투표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사전 투표가 29일부터 시작하죠. 29, 30. 자, 우리는 본투표로 간다. 민주당은 사전 투표로 간다. 이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에서 선거 감시단이 왔죠. 이 관련 뉴스는 뭐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메이저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게 이제 유튜버를 중심으로 그리고 SNS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여기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선거감시단을 이끌고 온 분이 바로 모스탄이라고요.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국제형사사법대사라고 하는 이름이 좀 생소하죠. 일반적으로 대사라고 하면은 뭐 어느 나라 대사 이런 거잖아요. 이분은 국제의 분쟁 이런 걸 이제 다루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감시에 있어서 최강의 인물이 온 겁니다. 최강의 인물. 고든 창보다도 더 최적화된 인물이다. 고든 창은 메시지 영향력은 크지만 이런 일을 하기에는 이 모스탄이 제격이죠. 이분은 또 법률가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교편도 잡고 했던 분인데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입국장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죠. 한미 동맹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입니다. 자, 이 모스탄이 이제 이렇게 들어옴으로 했어요. 이번 선거의 양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원래는 선관위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좀 참관하겠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 중앙선관위에서는 그냥 단호히 그걸 거절해 버렸죠. 오지 마라, 필요 없다. 그런데도 왔거든요.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래 생각했던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카르텔이 있다 하더라도 위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중앙선관위를 쳤잖아요. 그리고 선관위 연수원을 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뭔가 깨부순 것은 있어요. 분명히 그 카르텔의 그 정상적인 상태가 무너졌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심대한 타격을 줬을 것으로 봅니다.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말도 있죠. 그 카르텔이 사실상 허리가 잘려나갔다. 이번에는 그 카르텔이 작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 선관위 연수원에서 뭐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서 이번 선거는 양상이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그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 중에는 부정선거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온도차가 또 여러 클래스가 있고요.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똑같지는 않아요.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100%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그 사이에도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100%인데 너는 왜 이걸 모르느냐, 이걸 왜 확신을 못하느냐 이렇게 애가 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원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갑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번 대선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조건 중에 한 개는 이게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개표가 깨끗해야 된다. 무오류, 무결점 개표가 되어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이번 선거는 그래도 기대가 굉장히 이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지지율은 없지만 이분이 또 상당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무소속으로 끝까지 완주할 것 같아요. 완주. 이분이 출마한 목적이 뭐 대통령 되려고 나온 것 같지 않고 부정선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후보기 때문에요. 참관인을 현장에 이제 파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투개표 과정 속에서 참관인들이 엄청난 역할을 할 것으로 이번에 황교안 후보의 참관인들은
그야말로 다져진 부방대 요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매의 눈으로 현장을 아마 감시 감독할 것 같은데 승관이가 진짜 이번에 만일에 어떤 이상한 짓을 하다가는 된통 걸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번에 모스탄이 이끌고 온 이 선거 감시단은요 정말 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어떤 그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관련 영상을 한번 올렸더니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자, 미국에서 선거 감시단이 왔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부정선거하는 순간 한미 방위 조약에 사이버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의해 데프콘 3가 발령됩니다. 그냥 끝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그 밑에 어느 누구라도 사전투표를 하는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김문수 사전투표 때문에 절대 문수를 찍지 않는다. 또 이런 어떤 화가 나서 또 이런 댓글도 올리신 분이 계세요.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안심하고 찍으세요. 저도 사전투표합니다 이랬잖아요. 그 메시지를 보고 실망해가지고 이제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예, 이해가 됩니다. 되지만 김문수 후보도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 후보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요.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27일 날 정치 토론이 있잖아요. 분명히 저들은 부정선거 이런 걸 갖고 김문수 후보를 공격합니다. 특히 이재명은. 그때 말이 어버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리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는 게 낫습니다. 이준석이도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뭐 완전히 그냥 부정선거 없다라는 쪽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이준석이가 가장 부정선거 없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죠. 자, 그런 속에서 이준석하고 연대도 해야 되는데 단일화도 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나름의 어떤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죠. 김문수 후보는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를 뭐 선호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공약 중에 사전투표를 폐지한다라는 공약이 있어요. 그랬던 인물이 그랬던 후보가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 위치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 1% 2% 이런 수준이면은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되면은 진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 위치까지 왔거든. 그야말로 유력 후보죠, 유력 후보. 원래 유력 후보들은 몸 안 합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부정선거 있다 이런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 몸조심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요. 여기 이분도요. 어느 누구라도 사전투표를 하는 인간들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김문수 사전투표 때문에 절대 문수를 찍지 않는다라고 합니다만 이분도 저는 김문수를 찍을 거로 봐요. 말은 지금 이렇게 하셔도요. 그리고 또 이런 분이 만일에 김문수 자리에 가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말 못합니다. 이분 역시도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되면요. 황교안하고 김문수 후보 두 후보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입장도 다르고 스탠스가 다르다니까.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나온 분이고 알리기 위해서 나온 분이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도저히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이 품을 수 없는 친중 하드코어로 일부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인물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엄청난 저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뭐 말이 안 되는 인물이죠.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정상화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못다한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 하나만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 이슈도 중요히 여기는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만 보고 있는 황교안 후보하고는 다른 거지. 그걸 분명히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 선거감시단은 1차고 2차는 더 큰 거옵니다. 절대 부정선거 할 수 없게 더 큰 거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저도 옛날부터 듣고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이 모스탄이 왔다라는 것은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왔다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어떤 영향력과 그 전체적으로 그 사후에 미칠 파장이 예상이 되는 거죠. 자, 데프콘 3라고 하잖아요. 요건 바로 준전시 상태를 말합니다. 데프콘은 전체적으로 5단계까지 있죠. 데프콘 5, 데프콘 4, 데프콘 3, 데프콘 2, 데프콘 1 이렇게 있습니다. 데프콘 1이 이제 전시 상태죠.
대표권 3는 중간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건 굉장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대표권 3가 이제 발령이 되면 사실 전쟁 바로 직전 단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준전시 상태 이렇게 되는데요. 적의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에 발령되고 한국은 이 단계에서 한미 연합사가 작전 통제를 시작합니다. 전군의 출타, 뭐 휴가, 외박 이런 게 이제 금지가 되고요. 육군 야전 부대 기준으로 영내 모든 물자를 후송, 적재, 방치, 파기품으로 분류하는 물자 분류가 실행되고요. 당장이라도 주둔지에서 이탈을 준비를 하고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둔지를 이탈하는 이유는 대표권 2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조금 더 전쟁 상황으로 가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국에서 현재 대표권 3까지 온 것은 단 3번 있었는데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리고 1979년 12.6 사태 이후 그 직후 서울의 봄 그 당시, 그리고 1983년 아웅산 묘소 전두환 전 대통령 때 폭탄 테러 사건, 이때 3번에 걸쳐서 대표권 3가 발령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권 2라든가 대표권 1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죠. 다만 미국에서는 미국 본토 기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대표권 2가 딱 한 번 발령이 됐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부정선거가 전면적으로 만일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번 이 감시단에 의해서 포착이 될 경우 대표권 3가 발령이 될 것이다. 그때는 주한미 연합사가 한미 연합사가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요 전부 다 투표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왕이면 본투표로 다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잡을 수 있고 김문수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를 아마 실현할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